식사들 하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녹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이 되니까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 오토바이 라이딩 하다 보면은 산으로 들러 나물 뜯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도 느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시골 생활이라는 꿈에 젖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래전부터 인기 있던 프로그램인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아직도 인기리에 방송되고 TV나 유튜브로 무한 반복 플레이되는 것을 보면은 이런 시골 생활의 환상은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골 생활에 대한 동경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만 자란 세대도 그렇고 시골에서 태어나 도시로 간 세대 모두에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듯 하고요. 또 유튜브나 TV에 비춰지는 유의자적한 생활과 풍광이 또 그런 동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돌아보면은 시골도 사람 사는 곳이고 경제활동, 인간관계가 지속되는 곳이라서 도시보다는 많은 접촉이 바쁘게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똑같은 사람과 똑같이 매일같이 부딪히고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런 인간관계의 접촉이 도시보다 빈번하지 않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관계가 삐끗해지면은 회복하기 더욱 힘든 곳이 시골입니다. 말이 빨리 번져나가고 한순간에 몹쓸 인간이 되어 있기도 한 곳이 시골이죠. 도시는 이런 인간관계가 빈번해서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이어나가기도 하고 또한 틀어진 관계라도 다른 수많은 인간관계로 바로 잊혀지게 되는데 시골은 한정된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서 한번 틀어지면 관계 회복이 쉽지를 않습니다. 수십 명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동네에 매일 보는 사람이 거기서 거기인데 그 안에서 찍히면 진짜 헤어나기 힘든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문제는 나는 이방인이고 나머지는 공동체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왕따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경우도 빈번하죠. 일단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시골에 사는 사람 입장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택 신축, 어쨌든 시골로 가기 위해서는 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그 주택이 내가 살던 고향이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는 아주 새로운 동네에 이사를 갔다면 일단 무조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실제 경작지나 대지 경계와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측량으로 경작지나 대지 경계 구분을 했어도 최근 디지털 측량을 해보면은 심하면 경계가 2, 3m 정도는 오차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전 측량은 측량 기준점에서 거리를 재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측량 기구나 지면상 오차가 있어서 측량 기준점이 먼 곳은 그 오차가 더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경작지를 조금씩 늘려나가다 보니까 그 경작지가 측량 경계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GPS를 이용해서 측량하기 때문에 측량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또 측량 지적도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자료가 많고 그것을 디지털화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경작지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측량을 하다 보면은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하고 나서도 싸움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측량을 한다는 것은 이런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지만은 이로 인해서 더 큰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그 싸움은 원주민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단 여기서 이미지를 깎고 먹고 들어갑니다. 또 집을 지으려면 자재가 들어와야 합니다. 당연히 큰 차들이 마을 앞 도로를 지나다니거나 해야 되죠. 안 불편하면 거짓말이죠. 문제는 시골 동네 지림로나 골목은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으거나 공동작업으로 도로를 포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지림로는 개인 사유지의 도로를 내서 그냥 사용하는 관습도로가 많죠. 그런데 그런 도로를 막 다니면 안 입고 올까요? 안 입고 올까요? 측량하다 쌈박질도 했는데 그러면 더 안 입고 올 겁니다. 문제는 이뿐일까요? 상하수도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상하수도가 들어온다면 그나마 나을 수도 있지만은 동네 공동 상수도를 이용한다면은 그냥 샘 파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배출은 이게 제일 문제가 될 겁니다. 방법이 없죠. 내 땅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에서 온다고 하니까 무조건 돈이 많아 보여서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속사정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도로 사용료, 불편에 관한 어느 정도의 피해 보상의 성의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돈 달라는 양아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양아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식의 차이, 그냥 저희 동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동네 원주민 중에 동네에 계속 거주한 인원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이 70대입니다. 딱 올해 70이 됐네요. 저희 큰누나 동갑입니다. 나머지는 80대 이상입니다. 그 70대인 분이 학력도 가장 높습니다.
농고 나왔죠.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다고 유명했습니다. 부인은 중학교 나왔다고 합니다. 80대에서 가장 학력 높은 분은 중학교 나왔는데 이분이 이장을 30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장하시던 분도 중학교 나오셨는데 그분은 무려 40년을 이장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 어머니가 국민학교 졸업한 것이 가장 고학력입니다. 이장 하시던 분과 이야기해보면은 그나마 좀 알아듣는 느낌이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은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벽창호죠. 그냥 본인 주장만 있지 이치에 맞는 이야기는 안 되죠. 법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이야기해보면은 그냥 본인 생각만 이야기하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도 힘듭니다. 그냥 목소리 크면 이기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살았어도 80년 이상 아무 이상도 없고 문제 없이 살아서 그렇죠. 아무리 법이라는 것이 상식과 관습에 기초한 것이라도 이권과 체계라는 것이 있어서 딱 상식과 관습에 맞지는 않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득하려 들면은 아마도 도시놈이 우리 속여 벗겨 먹으려고 저런다고 생각할 겁니다. 100%입니다. 여기서 인식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저는 여기서 어떻게 버티고 사냐고요? 저는 원주민 출신입니다. 그리고 종혼집 막내 아들이죠. 손댈 사람이 없죠. 마을이 다 종씨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 대소사에 그리고 이 마을 원주민과 공무원과 외지 사람들 간의 싸움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싸움에서 원주민 편에서 여러 번 이긴 경험이 있어서 저를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데다가 저랑 사소한 싸움에서 저를 이긴 동네 사람이 없어서 저를 무시를 못하는 편입니다. 나름 동네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발언권이 있을 정도의 위치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는 거죠. 여러분은 아무 근본도 없는 마을에 이런 위치를 구축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은 많을 겁니다. 제가 자신하는데 90%는 나가 떨어집니다. 어설프게 달려들었다가 말려서 쫓겨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 동네는 이제 원주민이 20%, 외지인이 80%인데 외주인도 20년 이상 사신 분만 동네 주민 취급합니다. 아직도 원주민 파워가 셉니다. 동네 중간에 집 짓다가 이런 갈등으로 포기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생활의 차이, 시골 생활에 로망이 있죠. 텃밭에 막 농사도 지어서 고추도 따먹고 싱싱한 상추도 깻잎도 직접 따서 고기에 써먹고 막 그런 꿈을 꾸죠. 그리고 노래방 갈 필요도 없이 노래도 부르고 싶고 오디오도 빵빵 켜고 살고 싶고 막 그렇죠. 개도 고양이도 풀어놓고 막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자유를 누리고 싶죠. 개 고양이 풀어놓아서 옆집 논밭에 들어가면은요 그거는 개가 아니고 개새끼죠. 그렇게 살면 도시에서는 매일 경찰이 출동하고 경비 아저씨에게 매일 혼나고 살지만은 시골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막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시골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했죠. 그런 시끄럽고 번잡한 거 좋아하는 시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도시인의 착각이죠. 처음 집 짓고 이사하고 나면은 친구들 친척들 불러서 마당에 고기 구워 먹고 밤늦게까지 노래방 기계로 노래 부르면서 막 노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골은 늦어도 9시면 자죠. 그런데 시끄럽게 그러면은 도시는 경비 아저씨나 경찰 부르죠. 시골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도시 사람처럼 조용조용하게 속삭이듯이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어이 이보셔 여기 당신 혼자 살아? 이게 첫마디일 겁니다. 그냥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목소리 낮춰도 상대방은 목소리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다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망한 거죠. 몇 번 그러고 나면은 돌 날아와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경운기나 트랙터로 지임도가 막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은 심하게 비약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은근히 생활 차이에서 나오는 시기와 미움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골은 포토에 다 무너져가는 집에 베트남 마누라 논밭에서 일하느라 새카맣게 탄 얼굴인데 좋은 차에 좋은 집에 하얗고 이쁜 마누라에 바탕에 나랑 다른 세계에 살다 온 사람이고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과 인식이 저번에 깔려있죠. 여기서 약간만 삐딱선 타면 그냥 적이 되는 것이죠. 도시에는 당연히 그런 것이 시골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전 TV에 시골 사람과 기록인의 갈등을 다룬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이 있는데 직장을 은퇴하고 인심 좋은 시골 좋은 동네에 잘 정하고 살던 기록인이 동암대기 마을 이장과 잘 지내던 중에 일 도와주러 온 이장과 집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믹스커피가 아닌 3쓴 드립커피를 대접했는데 이장이 난 이런 거 별로더라 라고 했는데 주인집 남자가 촌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아주 고가의 오디오에 LP판을 틀어주는데 클래식 음악을 틀면서
야, 너 이런 거 들어봤어? 하는 소리에 이장이 삐져서 대판 싸우는 그런 설정이었는데 귀농인이 잘못한 것이 느껴지나요? 블랙 드립커피가 쓰다면은 설탕과 우유를 조금 넣어서 라떼를 달달하게 만들어주거나 믹스커피 타주면은 시골 사람이 더 미안할 겁니다. 예, 주댕이가 병이라고 촌놈이란 뉘앙스를 2번이나 영어포 날렸죠. 이게 친해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데 아픈 사람 상처를 꼬집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인데 기름 부은 거죠. 저희 동네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딱 이런 태도로 저를 상대하다가 박살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눈도 정확하게 못 맞추고 땅바닥 보면서 눈 깔고 다니고 있지만요. 말 한마디에 금방 윈수됩니다. 이렇게 금가면은 그 회복에는 수십 배, 수천 배의 힘이 들고 회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도시인은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시골 사람들 은근히 무시하는 정서? 그런 말과 행동이 있죠. 그런 것을 시골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기름 부으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집단 의식 생활. 시골은 춥고 덥고 그렇죠. 당연히 집이 오래되고 단열이 안 돼서 냉난방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내느냐? 한여름과 한겨울은 마을회관에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간혹 시골이 고향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시골 가면 부모님들이 다 마을회관에 계시고 집에 안 계시죠. 마을회관에 여름에는 에어컨 들어오고 겨울에는 보일러가 들어와서 거기서 생활하는 노인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맨날 10원짜리 고스톱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외지인 하나 들어와서 찍히면 그냥 안주거리 되는 거죠. 바로 죽일 놈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원주민들에게도 자동방으로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보다 행동거지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도시에서는 그러나 말거나 나랑 상관없으면 관심이 없는데 시골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시골로 귀농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마을에 마을버스가 하루에 4번밖에 안 들어와서 시내로 장 보러 갈 때 옆집 할머니를 차에 태워줬답니다. 그랬더니 장날에 동네 할머니들이 다 집으로 몰려오더랍니다. 그 차는 이제 동네 택시가 된 거죠. 택시는 돈이라도 받지만 돈도 못 받는 그냥 동네 자가용이 된 겁니다. 내가 목적지가 시골과 반대 방향이라서 안 태워주고 그냥 가죠. 그럼 여태 태워다 준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아니 저녁에 왜 안 태워줬냐고 따지러 안 오면은 진짜 다행이죠. 그리고는 당연히 장날만 되면 일이 없어도 강제로 장을 보러 몇 년을 다니다가 포기하고 집도절도 버리고 시내로 다시 나왔습니다. 도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할머니들이 미안해 하냐? 아니요. 당연한 줄 압니다. 그냥 지나가는 차에 내 몸 하나 실은 것인데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럴 만한 교양도 상식도 못 배운 분들이라서 그런 겁니다. 자식이나 누가 그런 얘기 해주거나 하면은 알 수도 있겠지만은 자식도 절대 그런 것까지는 모르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차는 그냥 시동 걸고 가면은 되는 줄 알았답니다. 세금도 내고 기름도 넣고 보험도 들고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생각도 안 하고 안 해보고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가는 줄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저에게도 버스 타는 것보다 편안히 시장만 가면 불러댔습니다. 차를 아무데나 세워도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본인 편한데 안 세워주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여러 번 해봤죠. 시장에다 데려다주고 물건 내리다 잠시 주차했는데 주차감시 CCTV에 찍혀서 5만원짜리 주정차 스티커 날라오니까 그다음부터 그런 소리를 안 하십니다. 시골이 그렇습니다. 그냥 도시인이 보기에는 교양도 없고 양심도 없고 무식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해서 모르고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시골로 오기 전까지도 한 번도 옆집 차를 얻어 타지 않았습니다. 얻어 타는 것도 신세 지는 것이라고 제가 알려줬거든요. 이런 단순한 아주 작은 것의 차이와 시골의 집단지성, 의식의 차이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고 그것에 적응 못해서 뛰쳐나온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시골 사는 입장에서 해결 방안도 드리는 것이 답이겠죠. 귀향 장소의 선택. 가장 좋은 곳은 내가 태어나고 살던 곳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은 가족이 정착되어 있는 곳이죠. 마지막은 친구든 누구든 기댈 사람이 있는 정착해 사는 사람이 있는 아는 시골로 귀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착을 도와줄 사람도 있고 쉽게 적응하고 왕따는 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없는 진짜 외딴 시골로 가는 방법과 타운하우스가 조성된 곳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2가지. 내가 태어난 고향이나 살던 곳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모여 사는 타운하우스를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시골에서는 어떻게든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골 민심 공략 방법. 시골로 가시면은 측량부터 맘상하고 시작한다고 했죠. 이 측량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 모여 사는 마을에 관해 자주 들려서 안면을 쌓는 겁니다. 그 동네에 집질 땅을 매입하셨다면 농사 짓는다는 명목으로 들락거리면서 가끔 마을에 관해 맥심 모카 골드 200개짜리 한 박스라도 사다 줘보세요. 예, 사람 달리 봅니다. 예, 고급 사간다고 카누나 맥심 화이트 기면화 사다 드리면은 사주고도 욕먹으니까 무조건 모카 골드 사가야 합니다. 그리고 집 짓기로 결정하셨다면은 동네 마을에 관해 돼지 한 마리 잡아서 기증하세요. 110kg짜리 한 마리 48만 3천원 한다고 하네요. 예, 인터넷에 그렇게 나옵니다. 도축해서 고기로 드려도 60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냥 고기만 들고 가도 알아서 굽고 지지고 볶고 예, 동네에서 알아서 잔치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동네 사람 되는 겁니다. 좀 더 잘하시려면은 이런 꽃피고 단풍 들고 그럴 때 관광버스 한 대 제절하면은 한 50만원 안쪽이죠. 거기다 떡 조금하고 편육하고 해서 관광 한번 돌리세요. 그러면은 바로 그 동네 이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측량하고 집 지으면은 동네에서 협찬금이니 발전기금이니 내라는 소리 안 합니다. 발전기금 적어도 2-300만원 내느니 100만원으로 커버치고 인심 얻는 겁니다. 시골 생활의 키맨, 어느 시골이든 그 동네 파수꾼을 자처하는 입김이 강한 사람이 반드시 한 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장을 하거나 원로 회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 사람은 동네 사람의 이권을 대변해주고 지켜주면서 자연스럽게 대장이 된 사람이죠. 문제는 대화를 해보면은 이 사람도 배운 게 없거나 부족해서 법이고 지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사람의 존재는 실상은 그냥 목소리 크고 조금은 남들 앞에 나서는 성격이거나 완장차게 좋아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문제는 자존심에 이 사람을 이기거나 이겨볼 요량으로 싸움, 아니 말다툼이라도 한다면은 네, 그건 끝난 거죠. 이 사람이 마을 전체의 인심을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마을 전체의 소문을 만들죠. 이 사람이 적이 되면은 그 동네에서 살아날 확률은 0%, 제로입니다. 아무리 법에 맞지 않아도 참고 인내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대로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되면 경찰도 부르고 공무원에게 하소연도 하고 그러죠. 경찰도 공무원도 그 동네 사람이고 이런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평판이 좋아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경찰도 공무원도 이런 사람은 무서워하죠. 당연히 싸움에 끼는 것도 싫어하고 편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공평한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한다는 것이 더 문제죠. 결국 법원으로 끌고 가서 승리를 한들 네, 그 동네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산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결국은 상처뿐인 싸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움직일 만한, 구워 삶을 만한 건덕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마을 전체를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엄청 불리한 싸움이죠. 저건 쉽게 생기는데 아군은 만들기 어렵다. 그러면 승산이 적은 싸움이 됩니다. 작전에선 성공했지만 민심을 얻지 못한 싸움은 이긴 전쟁이 아니죠. 그래서 비빌 언덕이라도 있는 곳으로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꼭 기왕해서 시골 생활에 꿈이 있으신 분은 그냥 텃밭 있는 타운하우스 알아보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말귀라도 통하는 사람이랑 살아야 그나마 살만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깡촌으로 가서 사시면은 100%가 아니라 1000% 후회합니다. 의료시설도 없고 장 보러 가려면은 한참 나가는 곳으로 가시면은 한두 해 살다 보면은 마누라 등살에 못뼈 타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담합니다. 가족과 잘 상의해보시고 정말 뜻이 맞아서 실행하신다면 몰라도 도시서 적응 못해서 시골 가서 농사나 지을 생각으로 그냥 덤비면 무조건 망하는 거죠. 예, 트랙터 작은 것도 사도 억대죠. 땅은 있어야 농사 짓죠. 땅은 어디서 구하며 손익이 나올 정도로 넓은 땅이 있을까요? 그럴만한 농작물을 기르기까지 뭐 먹고 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작물 길러서 수익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도시에서 노가다 나가서 일당 버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법니다. 도시에서도 실패한 인생은 농촌에서는 더욱 기회가 없습니다. 도시보다 더 힘들고 더 고되고 도시보다 더 못 삽니다. 시골 노인들 다 허리 굽고 손가락도 굽었습니다. 평생 쪼그리고 농사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잘 사나요? 그냥 간신히 먹고 산 겁니다. 현실은 그렇죠. 그리고 농사짓는 법도 모르고 기농하시는 분들 네, 가능성 없죠. 농약, 씨앗, 농사법 완벽히 익혀도 망하는 것이 농사입니다. 아직도 천수답 농사 지어야 합니다. 비 오고 태풍 오고 설이 내리면 농사 망하죠. 시설 재배하면 성공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시설 수억씩 수십억씩 투자해야 하는데 대출로 시작하면 금융비용에 실패하고 신물자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 돈이면 저라면 농사 안 짓습니다. 시골로 가시기 전에 포기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배달음식, 두 번째 벌레, 해충, 거미줄, 뱀, 세 번째 도시 문명의 극장, 연극, 문화시설, 네 번째 안락한 주거 환경을 포기하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도시 생활보다는 생활비는 적게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기는 합니다. 다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시골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원대한데 현실은 시궁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골의 귀향, 귀농에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냥 꿈과 희망은 그냥 꿈과 희망일 때 더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